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단에서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그 전체 내용을 프로세스의 전체 내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세스를 전체 올리지 않고 필수적인 내용만 올려서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기법?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전체가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잘 안 쓰는 것도 있고 기억 공간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쓰인다는 것과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가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필요한 내용만 적재를 해서 사용을 하면 크기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이제 각각 P1하고 P2가 이만큼씩 이렇게 필요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 이 부분씩만이니까 P1, P2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여기 다른 애들도 적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효율도 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 메모리는 실제 물리 메모리랑 사용자의 논리 메모리 개념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실제로 전체가 다 올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리 메모리에는 실제 사용하는 애들만 넣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리 메모리 개념이랑 논리 메모리 개념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가상 주소 공간은 그냥 이렇게 생겼다. 힙은 뭐 이렇게 생겼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긴 성긴 주소 공간인데 우리가 뭐 공간이 메모리 공간이 더 필요하면 여기서 더 사용을 해서 할당을 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가상 메모리의 장점은 이렇게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어요. 일단 시스템 라이브러리도 공유할 수 있고 프로세스들이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기가 전체 프로세스가 다 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유 페이지만 실제로 올라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 사용하는 것만 올리고 전체를 다 수행할 수 있으니까 되게 효율성이 높겠죠?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요구 페이징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잠시만요. 네, 이것은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디스크에서 메모리에서 적재를 할 때 선택을 해서 내가 실제로 사용할 것만 선택을 해서 적재를 하는 거예요.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애들만 선택을 해서 적재를 하는 게 요구 페이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와핑 기법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스왑 인 아웃은 그 프로그램 그 메모리에 있는 거를 디스크에 적재하는 게 스왑 아웃, 그리고 디스크에 있는 것을 메모리에 적재하는 것을 스왑 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스와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페이저가 더 맞다. 왜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페이지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지만 적재를 하고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여기 그림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부 페이지가 주 메모리 없을 때 페이지 테이블 A, C, F, F는 5는 9,
여기서 논리 메모리는 실제 사용하는 애만 이 물리 메모리 적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메모리에 있는지 없는지는 이 유효, 무효 비트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디스크에는 있지만 물리 메모리는 적재되지 않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물리 메모리에도 적재한 애들을 밸리드, 디스크에는 있지만 물리 메모리 없는 애들을 인밸리드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페이지 부재를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가 프로세스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애들을 적재되어 있는 애들을 접근하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적재되어 있지 않은 애들을 접근하려면 페이지 부재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페이지 부재를 처리하는 과정은 첫 번째 참조를 합니다. 근데 인밸리드로 돼 있어요. 그럼 운영체제에 트랩을 걸어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보조 저장 장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조 저장 장치에 찾았어요. 그러면 메모리를 가져오는데 어디다 가져오냐? 물리 메모리의 프리프레임 중에 하나의 페이지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물리 메모리 적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밸리드가 됐겠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인밸리드를 밸리드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적재가 됐으니까 명령어를 재개시키고 다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고요. 요거 페이징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는 페이지 테이블과 보조 기억 장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빼놓은 건 없는 것 같고, 여기서는 요거 페이징을 우리가 페이지 부재 오류를 처리한 다음에 명령어를 다시 시작하게끔 한다는 예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는 A랑 B랑 더해서 그것을 C에 저장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애들을 먼저 갖고 와서 해독을 하고 A를 인출하고 B를 인출한 다음에 A랑 B를 더해서 C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근데 C에다 저장하려 했는데 C가 없어요. 그러면 C를 다시 이렇게 부재니까 가져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가져오고 A랑 B 인출한 다음에 A랑 B 더하고 그거를 C에다가 저장하는 거. 이것을 다시 수행을 한다.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구 페이징의 성능. 우리가 요구 페이징의 성능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은 실질 접근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우냐? 식을 세우는 방법은 이거 잘 안 보이네요. 페이지 부재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우리가 메모리에 그냥 접근하는 시간은 페이지 부재율이 없는 확률이잖아요. 1 빼기 P 해가지고 페이지 부재가 없는 확률에다가 메모리 접근 시간에 곱하고 더하기 P 페이지 부재 확률에다가 페이지 부재 시간에 곱해서 이것을 더하면 실질 접근 시간이 나오겠죠. 네, 페이지 부재는 다음 같은 순서로 처리가 되는데 아까랑 비슷할 거예요. 운영체제한테 트랩을 요청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사용자 레지스터랑 프로세스 상태를 저장해야겠죠. 왜냐면 인터럽트가 걸린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해서 원래대로 다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터럽트 원인이 페이지 부재임을 알고 페이지 참조가 유효한 건지 확인하고 디스크의 페이지 위치를 아까 확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디스크의 자유 읽기 프레임에 읽기 욕구를 냅니다. 그래서 읽기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장치 대기 큐에서 기다리고 디스크에 찾는 시간, 회전 시간 동안 기다리고 메모리 내에 지정된 프레임으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고 네, 이렇게 인터럽트가 수행되는 동안 CPU는 다른 사용자한테 할당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디스크가 다 읽었다고 인터럽트를 걸면 이제 CPU가 그 전에 저장해놨던 자기의 원래 상태 레지스터 같은 걸 다 복구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이제 문맥 교환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디스크로 왔다는 것을 알아내고 새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왔다는 것을 페이지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에 기록하고 이렇게 밸리드로 기록을 하고 CPU가 또 자기 차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가 저장한 것을 다시 수행해가지고 인터럽트 이전의 상태로 다시 복구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부재를 처리하는 시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시간, 페이지를 읽는 시간, 디스크에서 페이지를 읽는 시간, 그리고 프로세스를 다시 재시작하는 시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페이지 부재율이 적을수록 되게 성능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페이지 교체입니다. 페이지 교체는 우리가 물리 메모리에 프리프레임 해가지고 막 여기서 할당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리 메모리가 다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얘한테 할당해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하지 않는 애 중에 하나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요, 얘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여기 와 있죠. 그래서 로드 m이라는 명령어가 와 있습니다. 근데 m을 로드해야 되는데 m이 지금 현재 invalid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m이 어디 있는지 찾고 m을 여기 적재하려는데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물리 메모리가 지금 다 적재돼 있어요. 그러면 뭐 좀 하나 빼가지고 얘한테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페이지 교체는 첫 번째 디스크에서 필요한 페이지 위치를 알아내고 빈 프레임을 찾아야 되는데 있으면 그냥 그걸 사용하면 되지만 없으면 희생될 프레임을 선정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네. 빈 프레임이 없으면 네. 빈 프레임이 있으면 그냥 그걸 사용을 하고 없으면 희생될 프레임을 선정해가지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가동시켜야 돼요. 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뭐 P4가 될 수 있고 LRU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뒤에서 또 배울 거고요. 그리고 희생될 페이지를 디스크에 기록을 한 다음에 관련 테이블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빼앗은 그런 프레임에서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희생될 페이지를 디스크에 기록한다. 만약에 이 물리 메모리의 내용이 변경이 된 내용이 있으면 원래 여기에 적재됐던 내용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변경된 것을 기록을 해주고 이 관련 테이블을 새로운 거를 들여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희생될 페이지를 디스크에 기록을 하고 관련 테이블을 수정을 한다. 관련 테이블을 이렇게 또 수정해야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m을 갖고 왔으니까 m을 밸리드로 바꾸고 뭐 다른 애들을 바꾸고 그래야겠죠. 그리고 빼앗은 프레임에 새 페이지를 읽어오고 테이블을 수정을 한다. 네, 테이블을 또 수정을 해야겠고 페이지 부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사용자 프로세스를 계속한다. 그쵸? 그 인터럽트 걸린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페이지 교체가 발생하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얘가 희생된 페이지인가 봐요. 그래서 희생된 페이지를 내보내고 이제 얘가 희생되려니까 무효 비트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새 페이지를 가져오고 새 페이지 내용을 고치는 거예요. 이제 밸리드가 됐다고. 여기 내용은 더티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더티 페이지는 그 디스크를 2번 접근해야 되는 애예요. 얘는 희생될 페이지가 있었어요. 근데 희생될 페이지가 원래 만약에 A였어요. 근데 소문자 A로 여기서 수행을 하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던 A랑 여기 있던 A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희생된 페이지를 여기다가 적재를 해주고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바꿔줘야 된다는 내용이 더티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참조열을 보고 어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가장 효율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이런 참조열을 알기 위해서 먼저 주소열을 얻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100으로 나누면 이렇게 간단한 참조열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먼저 우리가 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첫째 P4 페이지 교체예요. 얘는 그냥 가장 올라온 지 가장 오래된 애부터 교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7이 가장
이 처음에 701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폴트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2가 들어와야 되는데 메모리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7이 가장 오래됐으니까 2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되게 간단해서 이해는 하기 쉽지만 되게 성능은 좋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교체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사용될 애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의 심각한 문제점은 비레이디 모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프레임 수가 더 많으면 페이지 부재 수가 적어져야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페이지 프레임 수가 많아져도 페이지 부재 수가 늘어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해요. 이것을 바로 비레이디 모순이라고 합니다. 최적 페이지 교체는 앞으로 가장 오랜 동안 사용되지 않을 미래의 페이지를 찾아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현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알고리즘이 괜찮은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에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에 비등한 애가 이것에 근접한 그런 알고리즘이 괜찮은 알고리즘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701 중에 2랑 바꿀 애가 무엇일까 보면 0은 앞으로 바로 참조할 거고 1은 그나마 가까이 여기 7은 18번째가 돼서야 겨우 참조되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참조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애죠. 그래서 7을 2로 바꾸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교체를 하는 방법입니다. LRU는 그 OPT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과거를 가까운 미래 근사치로 봐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런 과거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참조되지 않은 애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용된 시간을 유지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똑같은 문제 발생하죠. 7에서 2로 701 중에 2랑 바꿀 걸 볼 건데 7이 가장 최근에 참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을 2로 바꾸고 여기서도 보면 201 중에 지금 3이랑 무언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과거를 보면 0은 최근에, 2는 최근에, 근데 1은 가장 최근에 늦게 참조됐죠. 그렇기 때문에 1을 3으로 바꾸는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수기로 참조가 일어날 때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참조할 때마다 1, 2, 3, 4 이렇게 시간을 계속 재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가 일어날 때마다 그 시간 레지스터 내용이 복사되는, 그래서 가장 적은 애를 바꿔야겠죠. 그리고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 참조되는 애를 이렇게 쌓아요. 쌓는 다음에 내가 뭐 0이었는데 참조가 됐어요. 그럼 꼭대기로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참조된 애는 꼭대기에 있고 최근에 참조되지 않은 애는 밑에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를 바꿔주는, 그 교체할 그런 페이지로 선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근사 페이지 교체는 참조 비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LRU 근사 페이지 교체 방법은 참조 비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부가적인 참조 비트 알고리즘은 뭐냐면 8비트 각각의 페이지마다 8비트 8구간 동안 그 페이지에 대한 사용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 2, 3, 4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맨 처음에는
2하고 4만 참조를 했어요. 그러면 2하고 4만 11이고 1하고 3은 00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얘는 이제 뭐가 참조됐다고 볼 수 있죠? 2하고 4, 이번에도 2하고 4가 참조됐어요. 그리고 얘를 이번에 또 한 칸 이동해가지고 오른쪽 한 칸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8구간 동안 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요 왼쪽에 1이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참조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이 많으면 많이 참조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0은 한 번도 참조되지 않았고 2는 계속 참조됐고 1은 4보다 최근에 참조됐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참조됐고 많이 사용된 애는 최근에 사용되지 않았고 많이 사용되지도 않은 애를 교체 대상으로 선정하는 뭐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10진수로 막 바꿔가지고 제일 작은 애만 바꾸면 되겠죠? 뭐 이런 방법이 부가적인 참조 비트 알고리즘이고요. 이 비트 수가 너무 많잖아요. 8비트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 수를 한 비트로 바꿔주는 게 2차 기회 알고리즘이에요. 이 2차 기회 알고리즘은 뭐냐면 피포 알고리즘이랑 비슷한데 페이지가 선택될 때마다 참조 비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부터 만약에 여기부터 참조를 한다. 근데 얘가 1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얘를 0으로 바꾸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0으로 바꾸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가 참조 비트 1로 세트되어 있으면 0으로 바꾸고 다음 확인했는데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얘 0이니까 얘 바꿔도 되겠다 해가지고 얘를 바꾸는 거예요. 교체를 한 다음에 교체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가 1로 돼가지고 1로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1에서 얘는 방금 참조됐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0으로 바꾸고 다음 거를 또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다 만약에 다 1111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다 000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0000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뭐랑 똑같아요? 피프랑 똑같겠죠. 왜냐면 0으로 된 거부터 다 바로 교체를 하니까 얘 교체하고 얘 교체하고 얘 교체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포로 최하 경우 피포랑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선된 2차 기회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참조 비트만 사용했잖아요. 이제 변경 비트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참조 비트, 변경 비트 이렇게 해가지고 0001, 1012 이렇게 우선순위로 교체할 대상을 선정하는 건데 여기 1, 2, 3, 4 이게 순서가 큰 수일수록 그 교체되는 순위가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교체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더. 네. 일단 참조 비트가 0이면 무조건 우선순위가 낮고요. 이 변경 비트가 1인 상태가 더 우선순위가 그 변경의 우선순위가 낮다고 해야 될까요? 그 변경 우선순위가 낮은 이유는 이게 변경됐으면 디스크에 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번거로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준다. 이런 겁니다. 개수 기반 페이지 교체입니다. 이것은 그냥 least frequently used랑 most frequently used. 그러니까 참조 횟수가 가장 페이지마다 얼마나만큼 참조됐는지 개수를 세가지고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왜냐면 페이지 횟수가 적으면 앞으로 참조 안 되겠네 이러고 바꾸는 거고, most frequently used는 참조 횟수가 많으면 이제 다 사용했겠다 하고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프레임 할당입니다. 이 프레임 할당은 뭐냐면 우리가 최소로 할당을 해줘야 하는 프레임 수, 그리고
여러 프레임이 있을 때 그 각 프레임한 여러 프로세스가 있을 때 한정된 프레임을 각 프로세스한테 얼마나 할당을 해줘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프레임 할당은요, 먼저 최소로 할당해야 할 프레임 수는 우리가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그 프레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할당 알고리즘은 우리가 만약에 2개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2개 프로세스가 한 개는 10개의 그런 프레임이 필요하고 얘는 30개의 프레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40개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럼 얘한테 동등하다고 20개 나눠주면 얘는 10개가 남고 얘는 10개가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크기마다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프레임을 할당해준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얘는 우선순위까지 조합해서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스레싱은 뭐냐면 그 페이지 부재가 엄청나게 발생해가지고 페이징 작업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거고, 이 스레싱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프레임이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무슨 내용이냐면 이 프레임이 할당이 돼 있어요. 근데 프레임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여러 프로세스가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하다가 프레임이 부족해요. 그러면 프레임이 부족하니까 다른 프로세스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는 또 다른 프로세스를 뺏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CPU 이용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스레싱 페이지 부재가 너무 발생하니까 CPU 제가 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3개의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프레임은 그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수행하고 얘가 요거를 1개 필요해서 수행을 하는데 얘는 1개가 필요하니까 다른 애한테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CPU 이용률이 저하되는 거예요. 왜 CPU 이용률이 저하되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프레임을 빼앗기잖아요. 그럼 실행 상태에서 그 대기 상태로 가요. 그러면 이 준비 완료 큐에 그냥 제가 이해한 개념은요, 서로 그 프레임을 할당하기 위해서 서로 뺏는 거예요. 서로 뺏으니까 이 준비 완료 큐에 있던 애가 실행을 하려다가 뺏기고 이러니까 다 대기 큐에 있는 거예요. 다 대기 큐에 있으니까 얘도 이제 실행할 게 없으니까 CPU 이용률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면 이 CPU 이용률이 저하되니까 프로세스가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좀 줄어들었구나 하고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늘려서 프로세스 수를 오히려 늘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준비 완료 큐에서 다 대기 큐로 또 아까 전처럼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CPU 이용률은 계속 저하되고 스트레싱은 계속 발생한다 이거죠. 악순환의 반복이다. 네. 그래서 CPU 이용률이 낮아져서 다중 프로그래밍 종류를 늘렸더니 어느 순간 정도 증가하다가 스트레싱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확 줄어든다. 이런 원인은 그 지역 교환 알고리즘이랑 우선 교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사용한다는 거는 아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서로 그 프레임을 뺏어옴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제 내 프레임은
너가 뺏을 수 없어. 이렇게 지역 교환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우선순위 교환 알고리즘은 이렇게 1등한테서 프레임을 뺏을 수 없으면 2등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뺏을 수 없게끔 장애물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프레임을 할당을 해줘야지 스트레싱이 발생이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작업 집합 모델입니다. 이 작업 집합 모델은 지역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페이지 참조하는 그 열을 보고 내 순간부터 최근에 어떤 그 정해진 그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해진 윈도우 크기만큼 페이지를 뭐 관찰했는지 뭐 참조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업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프로세스마다 이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참조하는 그 열도 다르고 그 작업 집합에 따라서 그 작업 집합에 나오는 그 참조하는 집합의 크기도 다를 거예요. 만약에 3개의 프로세스를 할당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작업 집합 크기를 작업 집합 크기만큼 뭔가 메모리를 할당해줘야겠죠. 왜냐면 그것을 적재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쵸? 메모리에 적재해야지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요구량은 이만큼인데 D만큼인데 이거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작업집을 다 합친 게 전체 요구량이 D인데 이게 메모리보다 커요. 그러면 이게 그 교체를 해줘야겠죠. 메모리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적으니까 교체를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교체가 엄청 많이 일어난다, 페이지 부재가 발생한다, 이거 스트레싱이 유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그런 요구량을 우리가 할당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페이지 부재율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지 프레임 수가 적어서 페이지 부재율이 엄청 커요. 그러면 프레임 수를 늘려서 페이지 부재율을 감소시켜야겠죠. 왜냐면 지금 프레임 수가 적으니까 페이지 부재율이 많은 거니까요. 그리고 페이지 프레임 수가 많은데 페이지 부재율이 적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프레임 수를 할당을 해가지고 페이지 부재율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럼 적정량을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수를 조금 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